구독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2022년 연간 전망! 이 주식 올려! 세계화 기조에서 탈세계화 기조. NFT 특화된 기업들이 대형 테크업 정도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알려줘! 안 알려주면 다 투자 로그인의 해외 주식 토크쇼 먼나라 이웃 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봉업자에게 사육당하고 싶은 꿀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에요. 내년 주식시장에서 우승하는 법 알려준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6달 밀리 월급 주세요, 세장님. 나 한미녀야.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한다고, 오빠. 깍두기! 깍두기! 아하. 그렇죠. NH투자증권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반년간의 섭외 끝에 드디어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해외 주식 끝판왕 해외 기업팀 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2022년 해외 주식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해결 팀장 맡고 있는 변종만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다, 좋다. 팀장님은 이렇게 좀 총괄하시는 역할인가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여단장. 여단장은 거의 뭐 스타인데? 너무 높게 보셨는데. 아, 원스타급이죠. 자, 우리 팀장님이 오셨다는 거는 이 주식 올려! 알려. 주가 올려! 이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담아있는 주식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미래를 알려면 과거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2021년은 뭔가 호조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혼조세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주식시장은 연초 대비 지금까지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연초 대비 한 2%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또 이런 것들은 지난해 연말 진행이 됐었던 선진국 안에서의 백신 접종이 조금 더 주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사람들이 일상으로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좀 반영했던 게 아닌가. 미국에서 많이 올랐던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올라갈 관련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나? 뭐라고 해야지? 미국에서도 리오프닝이 좀 빨리 추진이 되다 보니까 뭐 호텔 레저 뭐 이런 업종들이 좀 빠르게 부각이 됐었고요. 한국은 이거보다 좀 한 타임 더 늦은 시점에서 주가 좀 많이 반영을 했었죠. 여기서 최근에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 체인들이 좀 붕괴가 되면서 세계화 기조에서 탈세계화 기조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산 공장을 중국에 두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는 멕시코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코로나와 그 이후에 리오프닝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나타났었던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가 일시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또 운송 대란이 심각했었잖아요. 화물 하역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물건을 못 내린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일단은 미국 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올해 한 가을쯤에 동남아들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공장이 문을 닫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생산에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컨테이너선을 갖고 왔을 때 이걸 하역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생산은 미국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는구나. 세계화 기조에서 탈세계화 기조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을 모시면은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딴 데 쳐다보거나 대본 보거나 멍 때리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팀장님은 자 우리 후배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굉장히 경청하면서 얼굴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요거 잘못 말하면 내가 뛰어들어야지라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막 이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세계 질서가 개편될 때 그 막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더 빠르게 막 움직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기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인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공정화 시스템일 것 같아요.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일단은 인력비를 좀 아끼는 측면들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부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지털 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넷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국의 컨텐츠를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무역 활성화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가 너무 무인화, 자동화되면은 빈부격차가 말이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더 잘 살고 신흥국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해외 투자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선진국이 좀 주도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를 좀 집행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는 미국 주식시장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유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이 멈추면서 경기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들 지역은 되려 경기가 리오프닝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국가를 좀 그러면 한번 짚어주신다면?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유럽을 추정하는 개별 국가 ETF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유럽에 투자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선회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내년도에는 대형 테크 업종들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기계라든지 건설, 에너지 같은 업종들이 좀 좋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바이든이 전통 SOC 투자를 입법화 시켰거든요. 다양한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정책들인데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리오프닝과 관련된 추세들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레저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탈세 계약 기조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 섹터마다 떠오른 게 인프라는 페이브 ETF 네, 맞아요. 맞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아유, 학생이 아주 그냥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좀 어렵긴 한데 내년에는 중국 시장 좀 괜찮을까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시점에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9번 연속 연임을 함으로써 10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3년임을 좀 결정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걸 당대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대충 10월, 11월 달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민생 안정이라든지 어떤 경기 재분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대회 전까지는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 오히려 정책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내년도 상반기보다는 연말에 투자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우리 팀장님이 알려줘. 안 알려주면 다 죽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또 뭐 사상 최고가를 또 지난 주말에 냈고 S&P 500도 사상 최고가였어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2021년처럼 그냥 하나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또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한영 권 말씀하실 때도 힌트가 좀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 엄청 커지겠죠. 예. 그린 인프라 투자라든가 넥스트 인터넷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에서 이슈가 될 것 같고 중국도 이제 탈탄소 같은 것들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할지 그것도 역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발전을 많이 하는 회사들, 그 전력을 배송하고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팀장님. 네네. 예. 최근에 NFT도 완전 미쳤어. 네, 그렇습니다. 미쳤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메타버스가 대세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들도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NFT한 그림 한 장이 뭐 800억을 넘는다든가 트위터 창업자가 첫 번째 발송한 트위터 그 메시지가 30억 원 이상에 팔리거나 이런 또 현상들이 나왔단 말이죠. 드라마 만들고 이런 기업들도 NFT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게임 회사들도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었거든요. 네. 이 메타버스 세상이 완성이 되려고 한다면 NFT라는 것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NFT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특화된 기업들이 크게 부각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또 팀원들이 나오셔서 또 각종 추천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가 맞습니다. 윤정만 팀장님과 김한 연구원님 함께 하셨는데 팀장님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또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2022년 연간 전망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큰 틀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실 종목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불하세요.